이제 스킬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깊이 조절이나 이런 텐션이나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스킬에 대한 얘기. 자, 스킬을 잘 한다면 깊이 조절은 그대로 이제 인지가 되겠죠. 손에 익는 게 있으니까, 그죠? 자, 보면 여기에 지그재그, 지그재그 방식이 있고, 그리고 가로 지그재그 좀 짧게, 그리고 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또 주름 반대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롤링입니다. 자, 롤링은 저는 입술 롤링이 큰 롤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위주입니다. 이거는 있어요. 각질이 정말 없고 입술 관리를 너무 잘해서 유수분 밸런스가 막 너무너무 잘 돼 있어. 촉촉한 입술, 정말 부러운 촉촉한 입술이면 롤링이 좀 커도 데미지를 덜 입는데, 각질이 있고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 호르몬 분비가 좀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 입술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다 큰 롤링을 쓰게 되면 입술 전체의 각질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과한 입술 크기만큼 막 돌리는데, 전 별로 그 방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입술에 대한 스킬이 백과사전이나 뭐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하는 방식에서는 저는 제가 그렇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롤링을 할 경우는 좀 작은 롤링, 짧게 작은 롤링을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제 맨 마지막 187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한 얘기가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큰 롤링, 작은 롤링, 사선, 그죠? 네, 주름을 피는 지그재그 선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스킬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 우리가 입술 시술을 할 때 제가 좀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런 입술이면 참 좋겠는데, 저조차도 입술이 되게 못생겨갖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한 둘 낳다 보니까 이 가드라인이 되게 까매요. 자, 입술에 대한 중화나 색깔도 앞으로 또 방송을 해야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잘 듣는다면 다음 또 입술 중화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보충해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킬에 있어서는 입술을 제가 살짝 눌러서, 그죠? 눌러서 텐션감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쿠션감 있게끔. 먼저 입술 전체를 들어갈 때 눌러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되면 어디에 얼룩이 생긴다? 네. 처리되는 끝부분에 얼룩이 생기고 여기에 데미지가 많이 생깁니다. 밀어서 양쪽을 밀어서 자세가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잡고 머신기의 길이 설정부터 합니다. 편안한 자세가 나오게끔. 그리고 손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요, 손가락 거치하는 곳에 힘을 줘서 그냥 스윙 편안하게. 내 손에 압이 들어가면요, 결국은 끝부분에서 손상이 되거나 피부의 압 조절이 너무 세게 되면 각질을 들고 일어난다거나, 각질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전처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수분 보충 잘 해주시고 각질 제거 해주신 다음에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세가 나온다면 같은 압으로 주입이 되게끔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들어가는지 내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너무 막 떡져서 하는 것보다 좀 깔끔하게 시술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시술하는 전체 여기 다 묻히고 해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심지어 볼도 묻히고 막 눈도 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최대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제형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그재그, 그죠? 지그재그, 짧게 지그재그. 입술 주름이 많아서 짧게 각질 하나 있어. 여기는 조심조심 또 짧게. 제 유튜브 방송에서 입술 제가 시술하는 게 있어요. 그 천연 색소로 100% 하다 보니까 그 색소의 장점은 색은 정말 이쁘고 입술 하고 나서 검게 변하는 것도 없어요. 입술 잘못하면 나중에 검게 변하는 거 아시죠? 화학적인 색소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너무 좋은데, 단점은
나오자마자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정말 시술하기 힘든데 제가 그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자, 그분도 되게 모델분이 각질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리고 입술 주변에도 트러블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피부 자체도 트러블이 되게 많이 생기는 그런 피부고요. 그래서 입술도 사실은 좀 까만, 전체적으로 맑지 못하는 그런 피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밝은 베이지 핑크, 거의 화이트의 느낌에 가까운 핑크로 전체적인 시술을 해드렸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런데 중간중간 각질이 많아서 뜯어질 확률이 있어서 제가 각질 부분들은 살짝살짝,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은 지그재그로 주름과 색깔을 중화를 시키면서 각질은 조심스럽게 들어가신 모델입니다. 찾아서 보시면 아이위드 터치 입술 이렇게 치면 아마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롤링, 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랫입술 같은 경우는 아랫입술이 좀 도톰하고 좀 더 쉽잖아요. 윗입술은 디자인이라도 약간 이렇게 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좀 그렇긴 한데, 아랫입술 같은 경우는 쉽다 보니까 이렇게 큰 롤링을 합니다. 굴려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더 얇다 라고 얘기했죠. 헤르페스가 생기는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이요,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되게 많아요. 뭐 윗입술을 과하게 시술을 했을 경우는, 너무 과잉 시술을 했을 경우 윗입술에서 상처가 생겨서 2차 감염이라든지 헤르페스가 생길 수 있지만, 윗입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너무 얇은데 위와 똑같은 시술 방법과 깊이 방법으로 하다 보니, 그리고 특히 자세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자세 변경을 살짝 하지 않고 이 팔꿈치를 거치를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니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더 깊이 박히는 경우가 더 많이 생겨요. 제 얘기가 이해하신 분들은 시술을 해보신 분이세요. 그러니 자세 변경하고 살짝 이 폭이 있기 때문에 이 폭값을 계산해서 위치 조절하고 자세 바꾸고, 그런 다음 롤링 할 때도 작게 롤링을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각질이 좀 많으신 분들은요, 약간 좀 길쭉길쭉한 롤링으로 들어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시술이 아니라 차근차근 채워가면서 누르지 말고, 왼손이 하는 역할은요, 거치, 무조건 자리, 위치 어디까지 갈 거야 라는 것만 잡아주시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 전체는 누워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얼굴을 틀어야겠죠. 자, 기초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한 자세, 시술을 받는 모델이 편한 자세가 아니라 내가 편한 자세로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빨리 끝낼 수도 있고, 끝나고 나서 지치지도 않고, 하나 하고 나면 정말 힘들다, 팔꿈치 아프다 이러시는 분들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실전에서 제가 머신기를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고무판 하나 꺼내고요. 그리고 머신기는 지금 국내에서 한 20만원대 정도의 머신기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건데 중국산이고요. 아까 아날로그 디지털 차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이고 굉장히 부드럽고 스노우 머신기라고 해서 부드러운 머신기다 라고 얘기를 해서, 모터 소리도 그렇게 세지 않죠. 부드럽습니다. 니들의 길이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살 때만 해도 굉장히 쌌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중국에서 원가가 뭐 한 2, 3만 원대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뭐 한 20만 원 돈 지금 하나요? 이제 원래 뭐 유통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제가 뭐 오픈해서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싸게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이고, 모터 자체도 몇천 원 하지 않는 그런 싼 제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요, 굉장히 모터가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시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뭐 완성도도 높고 그립감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특히 이게 너무 크지 않고, 이런 유선이기는 하나, 저는 유선 좋아하거든요. 무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유선이기는 하나 뭐 손도 연동해서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써보니 나쁘지 않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000만원짜리를 갖고 있어. 1000만원짜리 잘 안 쓴다면 차라리 이 뭐 이런 싼 머신기가 오히려 내 손에 맞으면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잘 쓰는 머신기 중에 하나고, 단점은 이게 니들인데요. 이것도 니들 하나에 한 200~300원 하나요? 네, 200~300원 정도 할 건데, 우리나라 정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믿고는 하나, 사실은 이 머신기를 쓸 때는 저는 니들을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니들을 100개를 샀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한 30~40%는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사요. 대부분 다 머신기에 니들을 확인을 안 해요. 확인을 안 해요. 자, 이렇게 뜯어봤어요. 니들 뜯을 때요, 앞쪽으로 뜯지 마시고 뒤쪽으로 항상 뜯으세요. 뒤쪽으로 뜯으시는 게 좋고요. 자, 니들 손상이 되니까 안으로 들어가 있지만, 제가 이걸 딱 꺼내서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장갑 낀 손이나, 그리고 좀 부드러운 천이나 만져보면은 이 끝부분이요. 아니면 저는 우리 원장님들한테 이제 기초 수강이나 수강을 받으시는 강사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끝부분을 확대기로 한번 보세요. 눈이 안 보이면, 눈이 안 좋다 그러면 확대기로 보세요. 끝부분이 휘었나 꺾였나,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건지 보라고 해요. 왜냐면 스킬 되게 좋아. 나 자세 완벽하게 잡았어. 정말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시술이 뭐 결과가 왜 이래? 입술이 막 난리가 났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지 예측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럴 땐 간혹 니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니들 끝이 휘어지거나 꺾여지거나 잘못되거나, 심지어는 저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예전에는 막 녹이 쓸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지금 제가 운 좋게 아주 좋은 상태의 1P입니다. 1P. 자, 그리고 3알. 자, 3알 같은 경우도요,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비닐 쪽보다는 앞쪽 거미 쪽으로 뜯는 게 낫고요. 자, 3알 뜯어서 보면은, 3알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3알은 니들이 3개죠. 3개가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3알 같은 경우는 이 3개가 높낮이가 다르거나 하나가 뒤로 꺾여 있거나 하는데, 그냥 보기에는 안 보여요. 쇠바늘이다 보니까 쇠바늘 꽂을게 하고서 그냥 돌려서 꽂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끝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꺾여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3개가 평이 잘 맞게끔 되어 있는지 또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만 그렇게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요, 웬만하면 확인하셔야 되고요. 심지어 내가 잘못 뜯어서 엠보든 수지든 그냥 일반적인 니들도요, 잘못 뜯어서 니들의 손상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3알입니다. 자, 3알 돌려서 들어갑니다. 자, 머신기에 대한 정보는 스노우 머신기는요, 재료상에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재료를 취급을 하고 제가 만든 재료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이 스노우 머신기를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자, 머신기에 대한 문의는 정중히 사양하고요. 이거는 재료상에다 여쭤보시면 됩니다. 저도 머신기가 심지어 20대까지 있었는데 지금 좀 정리를 해서 한 10몇 대가 있는데, 머신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 보고서 궁금하시면 스노우 머신기 이렇게 생긴 거 캡처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되게 편안하죠? 언제 고장날지 모르고요. AS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고장나면 그냥 버려야 돼요. 근데 한참 썼으니까. 자, 모터도 어차피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장 날 수 있죠. 계속 쓸 수는 없는 거고. 자, 니들의 길이는 저는 조금 많이 빼는 편이에요. 저처럼 하셔도 되고, 본인이 맞는 니들 길이를 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1.5에서 1.8mm까지 빼기도 해요. 좀 많이 빼요. 최대한 지금 다 뺀 거예요. 굉장히 길어요. 작동을 시키는 거랑 작동 안 시키는 건 다르죠. 작동 안 시킬 때랑 작동시키는 거랑 길이 차이가 약간 난단 말이죠. 자, 이 정도로 길게 완전히 다 빼서 하고요. 잡는 건 이제 옆에서 할 거기 때문에 잡는 그립감을 제가 볼게요. 이게 좋은 거는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가볍고. 자, 그립했을 때 자세 나오는 것 같고요.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스치듯이. 이건 입술뿐만 아니라 이제 눈썹도 사실 이런 스킬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했고 이제 색소. 제일 무난한 게 지금 이제 머신기 이게 고무판 하기에는 뭐 색소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레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요거 머신기를 쓸 때도요, 고무 실리콘 약간 말랑거리는 이런 색소 반지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색소는 많이 믹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흔들어 주셔야 돼요. 쓰시기 전에 믹스 제형, 색소 제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난 스킬도 좋고 다 니들도 완벽하고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어. 이렇게 어렵게 다 준비가 됐는데 뭐가 부족해? 색소가 부족해서 색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색소 적당히 짜고요. 시술 전에 색소는 짜시는 게 좋아요. 색소가 시술 전에 세팅이 다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요, 겨울철에는 굳게 되고 굳는 제형 자체가 변질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화가 되기 때문에 색소가 변질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보다 시술 직전에 바로 색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디자인 먼저 하고요. 디자인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시 제가 반복적 얘기를 한다면 인커버, 아웃커버 1mm에서 2mm 정도 사이고요. 디자인 그리는 거 제가 순서 보여드릴게요. 책에는 없습니다. 그죠? 책에 있나? 토탈북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자, 디자인 그릴 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리시면 좋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앙, 6번, 7번. 자, 이렇게 그리시면 디자인 방식이라고 만약에 뭐 입술 정말 방식이 있나요? 공식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 정도의 순서가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중간 해서 최대한 대칭 맞추고, 예, 도톰한 입술을 그렸죠. 여기서 이제 1mm 내리던가 아웃커버 되던가 되겠죠. 예, 입술이 크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설명이 제가 이걸 다 채우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요. 중요한 팩트, 요령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니들 연동시키고요. 색소를 주입합니다. 주입하면 쭉 안으로 빨려 들어가죠. 자, 이제 들어가죠. 제형 자체가 완전히 흐르듯이 물이 되는 거는 워터 베이스의 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는 그리세린 베이스와 워터 베이스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좀 뻑뻑한 제형의 색소라고 한다면 솔루션을 써서 이 정도의 제형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흐르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요. 한참 있으면 흐르겠죠? 하지만 이 정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쉽게 흐르지 않고요. 그리고 제형 자체도 보시다시피 촉촉한 제형, 그러니까 끈적거리는 제형이 아닙니다. 달라붙는 제형이 아니고요. 그리고 너무 워터 베이스다 보면 색소가 튈 수가 있습니다. 주변으로 막 튀는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색소를 흡착시킬 때도 이 정도의 적당한 제형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윗입술부터 하나요? 아랫입술부터 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윗입술부터 많이 하는 편이고요. 뭐 아랫입술 따에 따라서는 뭐 순서에 따른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스킬이 중요한 거겠죠. 텐션을 잠재니까 텐션을 잡다 보면은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누르듯이 잡아라라는 아까 이론적인 얘기를 참고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스윙 들어갑니다. 지그재그가 아니라 왔다 갔다, 요즘 일명 말하는 우리 원장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옹브레 방식은 사실 니들의 속도는 빠르고요. 니들의 속도는 느리고 중간이거나 느린데 내 손에 속도가 빠르고 피부성이 최대한 손상되지 않고 스치듯이 들어가서 흡착을 시키는 것. 말 그대로 파스텔 톤으로 들어가는 부드러운 기법을 말합니다. 자, 왔다 갔다 같은 압 조절로 들어갑니다. 사실 피부는 제가 이 정도로 들어가는데 고무판이 이렇게 들어가면 잘 안 들어가요. 고무판은 다 지워집니다. 고무판과 피부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거겠죠. 그죠? 고무판은 그대로 텐션이 잡혀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쫀쫀한 상태고, 입자 자체도 입술 피부보다는 훨씬 더 촘촘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거랑은 또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전체. 자,
손에 대한 손 스킬을 잘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다르게 잘못하는 거. 이건 잘못됐습니다. 눌러서 들어가는 잘못됐습니다. 공판 이렇게 해야 들어가요. 공판 이렇게 해야 들어가는데 피부는 저렇게 들어가면 얼룩이시거나 손상이 많이 되겠죠? 자, 각도 조절 좀 더 눕히겠다 그러면 좀 더 뒤로 빼서 위치 잡고 시술할 때 손에 힘이 안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저는 편해요. 좀 더 앞으로 당겨서 세워서 잡고, 자, 그리고 짧게 지그재그 끝이 천천히 간다면 들듯이 이것이 천천히 가게 되면 손에 힘이 더 들어가요. 차라리 스윙을 할 때 왔다 갔다 빠르게 들어가는 방식이 천천히 들어가는 거고 빠르게 들어가는 거고, 주름이나 색을 좀 더 꼼꼼하게 들어가는 방식. 롤링. 자, 롤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피부 전체가, 입술 전체가 촉촉하고 뭐 걸림이 없이 정말 괜찮겠다 그러면 한 이 정도의 각도로 들어가도 돼요. 네, 라인 타고 뭐 입술 라인을 그대로 따려고 이렇게 라인 다 따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라인이 만약에 살짝이라도 오버가 된다면 여기만 너무 집요하게 색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고요. 티가 너무 많이 나는 입술? 그것도 이쁘지도 않으면서 티가 많이 나는 입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전체 롤링을 할 때는요, 디자인에 따라서 롤링이 되어서 라인을 스치듯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도 굉장히 롤링이 커요. 순서에 맞게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간다, 밑에서부터 위로 치고 들어간다, 방향성 조절 잘하면서. 윗입술을 앞부터 하고 아랫입술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쪽이 당연히 발색력이 더 오래, 이제 더 많이 올라오겠죠. 뭐 심지어는 오른쪽에서도 전체 아래쪽 위쪽 같이 당기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전체 당기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윗입술 한 다음에 아랫입술 하시는 분도 계시는, 뭐 반면 밑에 하고 위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인지를 하시고 하시면요 괜찮아요. 뭐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그리고 이제 작게 롤링을 할 때 정말 각질도 많고 좀 덜 들어간 부분들이 많아서 짧게 하는 거는 좀 덜 들어간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스윙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펴지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을 할 때 우리가 느끼는 분들이 여기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이 부분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이건 어떻게 넣어야 돼? 그럴 때는 짧은 롤링을 하는데, 짧은 롤링이 유일하게 좀 압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살짝 더 눕힙니다. 눕히는 제가 설명드린 게 있죠. 눕혀라 그럴 때 손에 이렇게 눕히고 있어. 꺾어서 이렇게 눕히고 있어요. 아니죠? 리드를, 전체적인 머신기를 길이 조절을 해서, 바디의 길이 조절을 해서 각도 조절을 해서 넣습니다. 그죠? 손상이 안 가게끔 부드럽게. 롤링을 하려 했더니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예, 이렇게 안 돌리셔도 됩니다. 타원형의 롤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색소 없으면 색소도 주변에서 빨고, 그래서 세워서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건 아니죠, 그죠? 소리 자체가 다르죠? 큰일 나요, 그죠? 다 뜯죠. 살짝 70도도 좋고 50도도 좋고 60도도 좋고, 그리고 팔이 기신 분도 있고 짧으신 분도 있고요, 손이 큰 분도 있고요. 잡는 방식이요, 사람마다 조금 달라야지만이 편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 이 자세가 제일 편한 게, 거의 두 번째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을 제일 많이 쓰는 편이고, 엄지손가락은 거치를 하는 편이에요. 스윙.
그리고 겹칠 때도요. 너무 크로스 되게 반대로 이렇게 겹치고 있어요. 이렇게 시술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이거는 막 다 막 망가뜨리는 거거든. 그리고 시선 사선으로 들어갈 때는 이 방향으로 들어갔으면 살짝 엇갈린 크로스가 되게끔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피부 손상력을 줄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머신기로 머신 작동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2020년도에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으로, 그 전에 인스타그램 방송을 올린 방송 중에서는 이제 머신기도 좀 있는데요. 뭐 2018년부터 한 거 쭉 이렇게 있는 것도 제가 올렸던데, 토탈북을 보면서요, 요약해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설명을 더 해놓은 거니까 2020년 방송, 오늘 방송 잘 보시고, 입술과 같은 응용 방법이 여기에서도 눈썹이 또 많아요. 뭐 눈썹 같은 경우는 롤링은 하지 않겠지만, 그죠? 머신은 손에 익어야 되고, 각도 조절, 자세 조절, 텐션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에 요점 정리하시고, 그런 다음 고무판에도 연습을 많이 해봅니다. 자세 잡고요. 그 다음에 뭐 집에서도 사실 베드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베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접이식 베드 있잖아요. 그죠? 접이식 베드에다가 마네킹에다가 고무판 이런 거 잘라가지고 테이핑해서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연습할 때도 실전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이렇게 닦아보는데, 고무판은 사실 뭐 제가 오일로 닦아야 돼요. 들어간 부분만 어느 정도로 흡착이 됐겠죠? 연필선 다 지우고요. 여러 가지 설명을 했더니 자, 네, 느낌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뭐 고무판이 입술하고 같지는 않지만, 피부와 같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 그죠? 선 끄면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너무 각이 남죠? 그리고 힘주면서 지그재그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얼룩지고. 어디가 제일 좋냐? 여기죠. 여기, 그죠? 제일 부드럽게 남죠. 앞주면서 힘주면서 들어간 부분들. 롤링 동그랗게 하는 것보다 타원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연습하실 때는 전체 크기에 뭐 좀 더 키우는 것보다는 좀 작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 입술 하나를 완성할 때 너무 작게 하면 또 실질적으로 안 맞는 거니까, 원래 입술에서 살짝 작게 해서 입술 여러 가지 연습을 하신다면은, 반영구에 있어서 입술은 또 얘기하지만 가장 쉬운 반영구 스킬 부분의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입술 머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